새롭게 유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강력하게 100K를 지지해주면서 올해 연말 산타랠리의 선결 조건인 12월 FOMC의 금리 인하 확률은 96.7%로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중앙은행까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3연속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 캐나다는 무려 기준금리를 빅스텝 0.5% 인하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트럼프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리미리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겁을 먹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겁을 먹은 중국은 내년에 적극적인 재정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흐름에 들어와 있고, 실제 글로벌 M2 통화량의 YOY 같은 경우도 확실히 바닥을 찍고 이제는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고 돈이 풀리는 국면으로 정확하게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과거 2021년 불장 사이클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도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불장이 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었던 M2 증가량이 이런 식으로 상방 곡선을 타면서 이제 새롭게 유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돈들은 굉장히 많은 유동성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의 달러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 또한 최근 100K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어마어마한 시중의 유동성들이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으로 빨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시중의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차기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 가상자산으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중국의 주도는 원치 않는다 하면서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다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내각의 주요 직책들 또한 모두가 다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비트코이너들이 모든 트럼프 정권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자산인 비트코인에 이런 식으로 정책과 규제까지 친화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진짜 본격적인 불장 사이클은 2024년이 아니라 2025년이 메인 게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차기 위원장 또한 프렌치 힐 의원이 선정되면서 이 프렌치 힐 의원 또한 암호화폐에 매우 우호적이고 차기 의회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사람이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장 자리에도 선출이 된 상황입니다. 모든 것들이 12월 산타랠리를 포함해서 2025년 강세 사이클을 위한 모든 선결 조건들이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눈치 빠른 미국의 주들도 하나 둘씩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검토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디지털 자산 혁신을 선도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하겠다라고 하면은 모든 개별 주들 또한 당연히 연금 펀드로 비트코인 축적하고, 주 차원에서 축적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지는 거고, 지금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들도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을 계속적으로 발표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토시 액션 펀드의 데니스 포터는 지금 펜실베니아와 텍사스 제외한 3개 주가 지금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주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대형 수요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호주 연금 펀드 또한 비트코인에 2,70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밝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는 물결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세금 감면 없이 2025년 초부터 암호화폐를 공식 합법화를 예정이다 라고 밝혔고, 지금 말레이시아의 최대 은행 또한 미국이 비트코인 준비금 설정하면 다른 국가들도 수요 증가로 뒤따르게 될 거다. 올해가 ETF가 출시되면서 기관들의 채택이 진행됐다면 2025년부터는 훨씬 더 강력한 수요 뭡니까? 국가적인 비트코인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은 부결이 났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이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가상자산 준비금 평가 계속해서 진행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일 뿐이고 계속해서 가상자산 준비금으로 채택하기 위해 평가 지속할 거다. 지속적인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갖겠다라는 거. 결국에 이런 빅테크들도 준비금 채택하는 거, 지금은 시기상조일 수 있어도 언젠가는 채택하게 될 것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잘 캐치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제이 제이콥스가 비트코인 그리고 특히 이더리움의 ETF는 이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우리 고객들 중에 극히 일부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아직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매수해줄 고객들이 많다라는 거.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고, 블랙록이 이번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최대 2%까지 비트코인 할당은 합리적인 범위다. 이 2%라는 게 어마어마한 큰 수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전체 자산의 2%를 비트코인에 모든 기관 투자자들과 운용사들이 채택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기관의 수요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해당 기사를 또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까지 리트윗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2%나 담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 이미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2020년부터 4년 동안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보면 납득할 수밖에 없는 수치다. 그 많이 올랐다던 S&P 500이나 매그니피션트 7조차 비트코인 상승률에 비하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고, 기관들의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무려 124%라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현재 현존하는 자산 중에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실제 가격이 증명을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사용자의 예치금이 216억 달러로 기관들의 유입세가 급증하면서 2024년은 가상자산 산업에 있어 아주 중요한 해다. 비트코인 ETF 승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바이낸스 성장을 이끌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크립토 시장으로 어마어마한 기관의 수요, 고래들의 수요가 들어오고 있음을 입모아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이 블랙록과 토크나 펀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시큐리타이즈 COO로 합류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게 뭐냐?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전통 강자 그레이스케일과 그리고 전통 블랙록 토크나 펀드 운용사인 시큐리타이즈, 이 시장의 전통 플레이어와 전통적인 월가 기관들의 콜라보레이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소넨샤인의 합류는 실물자산 토크나 그리고 증권형 토큰 플랫폼 성장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RWA 실물자산 토크나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미 블랙록과 함께 토크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시큐리타이즈의 비들 펀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RWA 시장에 시동이 걸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RWA 성장에 필수적인 오라클의 대장 체인링크가 최근 어마어마한 고래들의 유입과 고래 지갑들이 강력한 축적세를 보여주면서 가격 또한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고 있다. 즉 지금 이런 체인링크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월가의 기관과 고래들은 본격적인 실물자산 토크나 RWA 시장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한테 힌트를 던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트럼프 일가의 디파이 프로토콜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 최근 체인링크를 어마어마하게 추가 매집하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체인링크 보유량을 늘렸고, 추가적으로 이더리움과 에이브까지 늘리는 상황.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되는 거, 디파이 시장의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고, 디파이 시장의 확장은 본격적인 불장 그리고 알트장이 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디파이 내에서도 체인링크가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거, RWA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의 핵심 키워드 RWA 시장도 우리가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되고, 최근 솔라나가 약간 잠잠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솔라나의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솔라나가 신규 개발자 수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생태계로 지금 이더리움을 추월해 나가고 있고, 올해 암호화폐에 새로 진입한 네트워크 개발자 39,000명 중에 무려 7,000명이 솔라나 기반으로 앱을 개발했고, 이는 전년 대비해서 83%의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천재적인 개발자들이 모두가 다 지금 어떤 생태계에 들어와서 프로토콜을 구축하려고 합니까? 바로 솔라나. 미국이 밀어주는 그 레이어 1 생태계에서 어마어마한 혁신을 만들어 내려고
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 솔라나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솔 스트래티지 또한 최근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솔 스트래티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이 아닌 돈만 생기면 솔라나를 매집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솔라나 매집 전략을 채택하고 나서 7월 이후 무려 주가가 2300%나 상승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스닥에 상장 신청서까지 제출하려고 하는 모습. 이제는 비트코인을 돈만 생기면 축적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솔라나를 돈만 생기면 축적하는 기관들이 생겨나는 이런 내러티브 또한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솔라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앱토스 또한 중동 오일 머니 시장을 타겟하기 위해서 중동 진출을 본격화했고, 아부다비의 지역 사무소를 공식적으로 설립했다. 그리고 앱토스 또한 RWA 시장에서 핵심 미국 월가 기관들과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실제 앱토스의 내부 네트워크와 생태계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앱토스 레이어 1, 미국발 레이어 1인 앱토스도 당분간 조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의 움직임 또한 다시금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새롭게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 포지션이 증가되고 있다. 보통 미결제 약정, 이 보라색의 움직임은 하얀색인 비트코인 가격과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최근 들어서 다시 미결제 약정이 급등했다라는 것, 비트코인이 더 큰 상승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다시금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 전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지금 시장가 매수의 볼륨이 다시금 튀어오르면서,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의 시장가 매수가 양수로 전환되면서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기술적인 단기 눌림을 끝내고 다시금 지금 새로운 자금과 미결제 약정이 구축되면서 새롭게 튀어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주 거래소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의 지금 거래량을 체크해보면, 보통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폭증할 때는 비트코인이 최고점이거나 아니면 최저점, 최고점에는 바닥에서 샀던 거 매도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던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최저점 바닥 구간에서는 바닥에 있는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뭐냐? 바닥에서 기관들이 어마어마한 매집을 통해서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이 늘어났고, 지금 수치는 해봐야 이 정도다. 과거 사이클 탑 구간의 거래량에 비하면 아직은 절반밖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이 훨씬 더 증폭돼야 그때가 비로소 사이클 탑이라는 거,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더 남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저평가, 고평가를 볼 수 있는 VDD 멀티플 같은 경우에도 지난 21년 사이클 그리고 올해 1차 불장이었던 3월 당시보다 지금 훨씬 약한 수준이다. 아무리 못해도 지난 3월 달 정도까지는 VDD가 올라와 줘야 그때서야 우리는 매도를 고려하고, 이제 사이클 탑이다, 시즌 종료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자, 이런 판단을 해야지. 벌써부터 내리시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지금은 2차 불장 사이클의 초입이라는 것을 VDD 데이터도 우리한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도 과거 2014년, 2018년 그리고 2021년 사이클 탑 구간에 이런 식으로 노란색 구간에 진입하면서 사이클 탑을 찍고 이제 가격이 내리면서 시즌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자리는 아직 사이클 탑 시그널이 뜨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거. 본격적으로 사이클 탑 시그널이 뜨고 몇 달간은 이 사이클 탑에서 놀면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패턴을 보여주는데, 아직은 사이클 탑 시그널이 전혀 뜨고 있지 않다. 본격적인 대불장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계속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차트 흐름도 일단 체크해보자면, 비트코인 일봉상 2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잘 지지해주면서 비트코인이 100K의 자리를 굳건하게 잘 잡아주고 있고, 지금처럼 도미넌스만 ABC 패턴으로 다시금 추가 하락해준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살아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알트코인이 섹터별로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베스트한 불장의 초입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일단 20일 이동평균선만 지켜주고 지금처럼 도미넌스가 재차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파이어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비트코인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들도 매수세에 위치를 하고 있고, 최근 잠깐 매도세를 돌아섰던 스마트한 트레이딩을 하는 보라 고래들이 다시금 매수세에 동참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잘 지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비트코인 현재 매물대를 체크해보면 상단에 이렇다 할 강력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다시금 갈색 고래들도 고개를 들어주고 보라 고래들이 지금 움직임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역사적인 신고점을 시도해주는 것도 충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산맵 흐름을 보면 지금 100K 앞뒤로 지금 롱 물량과 숏 물량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롱보다는 숏 쪽에 더 많은 물량이 구축이 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한 번 더 흔들어서 한 98K까지 내려서 롱을 정리해주고 나서 더 많이 쌓이는 숏 물량을 다 죽이고 숏 스퀴즈를 만들면서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선물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하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효율적인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도 지금 롱을 죽여서 가격을 내리기보다는 이 쌓이고 있는 숏을 정리시키면서 그 청산을 연료로 삼아서 비트코인 가격을 재차 올려주는 그림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본질은 뭡니까? 앞으로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전 세계의 유동성을 푸는 그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중에 달러는 계속해서 흔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치가 폭락하는 이 달러를 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걸로 이동시켜야 됩니까? 비트코인의 바이로 우리는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부채 사이클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이 풀리는 사이클에서 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에셋 클래스가 현재는 비트코인임이 분명하고 그 비트코인을 밀어주려는 미국 정부와 기관 투자자들, 대형 빅테크들부터 국가적인 채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꽉 쥐고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